고풍스러운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쏟아내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놓인 식기와 빛나는 은수저들이 완벽한 각도를 이루고 있었다. 그 모든 우아함 속에서 한서연은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남자, 박 회장의 무례함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쉰이 넘었지만 젊은 시절의 오만한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거드름이 가득했고 입은 비아냥거리는 말들로만 채워졌다. 건축가라고 했나? 그건 그렇고 한서연 씨는 정말이지.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나 봐. 입고 온 옷도 그렇고. 요즘 젊은이들은 명품에 목숨을 건다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나. 그는 굳이 그녀의 얇은 코트와 평범한 니트를 훑어보며 말했다. 서연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어머니가 신신당부하며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는 진정한 사람이라고 추켜 쓰던 그 박 회장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첫 만남부터 상대방의 외모와 직업을 경멸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저는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축 역시 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분야니까요. 실용성 나는 그런 추상적인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 돈이 되지 않는 실용성은 아무 의미 없지. 내가 아는 건축가들은 다들 뻔지르르한 빌딩 설계에서 수십억씩 벌던데 한서연 씨는 어때? 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서연은 평생을 걸고 쌓아온 자신의 전문성을 마치 돈벌이 수단으로만 평가하는 그의 시선이 불쾌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촉망받는 건축사무소 중 한 곳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에는 겉으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의미 있는 건축물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가족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 자리를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꿈만 거창하군.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할 거면 왜 맞선을 보러 왔나? 내가 한서연 씨를 만나주는 건. 자네가 우리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H그룹 김 회장의 조카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굳이 인맥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능력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 그의 말은 더 이상 무례함의 수준을 넘어 모욕적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단호한 결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들고 있던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냅킨을 접었다. 죄송합니다, 박 회장님.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는 서연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지금 감히 내 앞에서? 제 직업과 인생에 대한 존중이 없는 분과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우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가 돌아서자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이런 무례한 계집애를 봤나? 너 따위가 감히 네가 우리 회사를 필요로 하게 될 날이 올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억누르며 레스토랑의 긴 복도를 걸어나갔다. 눈앞이 희미해지고 모든 것이 뿌옇게 보였다. 그녀는 겨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찬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그녀의 흐트러진 정신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었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길가로 걸어갔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건드렸다. 저기, 손님, 혹시 이 물건을 떨어뜨리셨습니까? 그녀가 뒤를 돌아보자 깍듯하게 정돈된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아까 그 레스토랑의 직원, 강지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연이 무의식 중에 테이블 위에 두고 온 핸드폰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그녀의 흐트러진 모습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판단이나 비웃음도 없었고 오직 진심 어린 친절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받아들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온몸에 퍼지는 분노와 모욕감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잠자코 지켜보았다. 괜찮으십니까?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감정의 둑을 터뜨렸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핸드폰을 건네받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알아차렸지만 아무 말 없이 한 발짝 물러서서 그녀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그는 그녀가 무사히 레스토랑을 떠날 수 있도록 지켜보는 듯했다. 서연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 사회적 체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 세상에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의 표정은 다시 평온해졌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빤히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다. 이 남자는 방금 전까지 그저 낯선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이 충동적인 제안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대답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비웃음이나 거절을 예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훈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하고 확고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결정된 일인 것처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로요? 네,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한서연 씨, 당신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고뇌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제안은 저에게도 나쁘지 않은 선택처럼 보이는군요.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서연은 그의 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와 내면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모욕감 때문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기대와 함께 시작된 이 새로운 감정은 그녀를 낯선 길로 이끌었다. 좋아요. 그럼 우리 당장 혼인신고하러 가요. 서연은 충동적으로 말했다. 지우는 그녀의 말에 웃음을 짓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이 근처에 아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그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그녀를 이끌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레스토랑의 휘황찬란한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지친 마음을 잠시나마 달래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그녀는 가장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길은 좁고 어두웠지만 지훈이 켜는 휴대폰 불빛 덕분에 길을 잃을 염려는 없었다. 서연은 그의 넓은 어깨를 보며 자신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이 남자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왜 그녀의 엉뚱한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그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곳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혼인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죠. 지훈이 가리킨 곳은 허름한 건물이었다.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그저 담담하게 그녀를 건물 안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앞날은 아직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이 방금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결혼이라는 단어는 마치 낯선 언어처럼 낯설게 들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판단도, 비웃음도 없었고 오직 깊은 물처럼 고요한 눈빛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깊이를 느꼈다. 그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졌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계획적이고 이성적인 결정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모든 이성을 내던지고 단지 한순간의 분노와 모욕감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그에게 물었다. 정말이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죠?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진심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인연이 우리 둘 모두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에게서는 어떤 의도나 계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솔직하고 담담했다. 서연은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신뢰감에 이끌렸다. 그녀는 그를 따라 나섰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번화한 거리를 벗어나 조용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늦은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작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24시간 혼인신고 서비스라는 간판이 낯설게 빛나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예상외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능숙하게 직원에게 다가가 서류를 요청했다. 서연은 그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다. 마치 그가 이런 곳에 오는 것이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연에게도 신분증을 요청했다. 혹시 신분증 있으세요?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뒤적여 지갑을 꺼냈다. 신분증을 건네주자. 지우는 그녀의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한서연, 29세, 건축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에 찍힌 딱딱한 사진과 방금 전 박 회장에게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교차되며 떠올랐다.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당신도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강지훈이라는 것 외에는요. 어쩌면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더 솔직한 관계를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그녀를 묘하게 설득시켰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상식적인 범주를 벗어나 있었고 오히려 그 비상식적인 상황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묵묵히 서류를 작성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지우는 빈칸을 채워나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 옆에 배우자라는 칸에 강지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써넣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이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그들에게 조용히 축하의 말을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서연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아내였다. 웨이터였던 남자. 그를 통해 박 회장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은 충동적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좀 걷고 싶어요. 너무 현실 같지 않아서요.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걷는 동안 서연은 그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턱선은 날렵했고 코는 오뚝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의 눈은 유난히 빛나 보였다. 그녀는 그가 웨이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그가 풍기는 분위기는 일반적인 웨이터와는 거리가 멀었다. 저 혹시 그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을 돕는 중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돕는다고요? 그럼 당신은 웨이터가 아니신가요? 서연의 질문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라고 하면 실망하실 건가요? 그의 말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단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당신은 너무 능숙해 보여요. 마치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에 있는 것처럼요. 지우는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저에 대해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한서연 씨. 적어도 지금은요. 우리 관계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관계를 시작했지만 서로에게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을 나눈 것 같았다.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저에게는 빈 방이 하나 있어요. 서연의 제안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들은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서연의 집은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에 위치한 그녀가 직접 설계한 아담한 2층짜리 주택이었다. 내부는 그녀의 건축 철학을 반영하듯 단순하고 깨끗하게 꾸며져 있었다. 지우는 집안을 둘러보며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다. 훌륭하네요. 당신의 삶과 당신의 작품은 일치하는군요. 고마워요. 제가 직접 설계했어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정말 멋진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그들은 서로 어색하게 마주 서 있었다. 이제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이 침묵을 먼저 깼다. 한서연 씨, 우리는 이제 공식적인 부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동거만 하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결혼을 시작한 이유가 당신의 가족과 그 빌어먹을 박 회장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복수를 도울 것입니다. 제 복수를요? 네, 당신은 그 남자에게서 모욕을 당했고 저는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힘이 있고 당신은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되돌려줄 수 있을 겁니다. 지훈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웨이터가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그의 입에서 힘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을 그녀에게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왜 저를 도우려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일에 열정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불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방을 배정하고 그날 밤을 보냈다.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첫날 밤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서로에 대한 궁금증과 앞으로의 계획으로 인해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지우는 벌써 말끔하게 차려입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으며 그녀에게 회사를 차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놀랐지만 이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웨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그가 풍기는 아우라는 그 어떤 최고 경영자보다도 강렬했다. 혹시 제게도 힘이 되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연의 물음에 지우는 빙그레 웃었다.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들은 함께 출근했다.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지우는 알 수 없는 곳으로.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교환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꿈 같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사무실에 도착해서 자신의 책상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것은 박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서 어떤 신비로운 힘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힘을 빌려 자신의 적을 물리치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강지훈의 정체가 그녀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시험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앞에 놓인 길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한서연과 강지훈의 동거 생활은 기묘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각자의 방은 엄격히 분리되었고 집안에서의 대화는 안부를 묻는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다. 서연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돌아왔고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호텔에 사는 손님처럼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다. 이 관계는 부부라기보다는 사업 파트너에 더 가까웠다. 서연은 그에게서 어떤 사적인 질문도 받지 않았고 지훈 역시 자신의 일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관계를 시작한 목적, 즉 박 회장과 그 아들인 최민준에게 복수하겠다는 공통의 목표만을 공유했다. 회사에서 서연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녀가 이끄는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단순한 아파트 단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기획이었다. 서연은 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프로젝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들이었다. 외부 업체와의 미팅이 갑작스럽게 취소되거나 예상치 못한 자재의 납품 지연이 발생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이를 단순한 업무상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제가 계속되자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 배후에는 최민준이 있었다. 박 회장의 아들인 그는 아버지의 오만함과 무례함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거기에 교활하고 치밀한 성격까지 더해져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과의 맞선 자리를 아버지에게 종용하며 그녀와 그녀의 회사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인 탑 건설을 이용해 서연의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그는 돈과 인맥을 동원해 서연의 하청업체들을 매수하고 그녀가 계약하려던 토지를 미리 선점했다. 그 계집애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우리 아버지한테 감히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지. 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비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대표님, 한서연 씨는 H그룹 기막고비웨이의 어머니, 신한나라에 있으면 게 족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걱정 마.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니까. 모든 건 사업상의 문제로 포장될 거야. 그리고 H그룹도 우리가 하는 일을 막을 명분이 없어. 공정 경쟁이니까. 우리는 그저 그녀의 프로젝트를 방해할 뿐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아. 그의 말은 교묘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연을 압박할 생각이었다. 그는 서연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쉬운 만만한 상대라고 여겼다. 건축가라는 직업 역시 예술가에 가까울 뿐 자신처럼 비즈니스 세계의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생각하는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모든 계약 서류와 납품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 탑건설이 교묘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최민준 박 회장님의 아들. 그녀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탑건설의 로고와 최민준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맞선 자리에서의 모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행동이었고 그녀의 프로젝트를 망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최민준이 자신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그녀를 파멸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 그날 밤 서연은 늦게 집에 돌아왔다. 지우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가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은 글로벌 M&A 전략이었다. 그녀는 그의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이 들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지훈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계약 부부였지만 이 상황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제 프로젝트가 누군가에게 방해받고 있어요. 모든 계약과 납품에 문제가 생기고 그 배후에는 탑건설이 있어요. 지우는 책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민준이군요. 그의 입에서 최민준의 이름이 나오자 서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당신 어떻게 아세요? 탑건설은 제가 예전에 일했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최민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훨씬 더 복잡했다. 그에게는 최민준에 대한 깊은 증오가 느껴졌다. 그런데 왜 저를 방해하는 걸까요? 단지 맞선 자리에서의 일 때문은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이유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회사, 그리고 당신의 가족입니다. 지훈의 말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제 가족이요, 왜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에 탑건설과 당신의 집안, 즉 H그룹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서로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최민주는 그때의 복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약한 고리로 보고 접근한 거죠.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지훈이 그녀를 제지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약점을 알아내고 당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마세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지훈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그제야 그가 왜 그녀의 엉뚱한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최민준의 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알지 못했던 거대한 싸움에 휘말렸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먼저,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죠. 그들은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지훈의 말은 서연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말에 따라 모든 서류를 그에게 넘겼다. 그들은 그날 밤 처음으로 부부로서가 아닌 전우로서 함께 밤을 지새웠다. 서연은 지훈이 분석하는 것을 보며 그의 지식이 단순한 웨이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건축 프로젝트의 계약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동향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봐요. 당신은 대체.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한서연 씨, 저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믿어주세요.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이 결혼은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최민준의 오만함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전과는 다름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력한 조력자를 얻었고 그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자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결의로 빛났다. 그녀는 아직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서연은 절망의 끝에 서 있었다. 최민준의 공격은 집요하고 치밀했다. 그녀의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위기를 넘어 파멸 직전에 놓였다. 주요 자재 납품업체는 계약을 파기했고 협력은행은 대출을 보류했다. 심지어 프로젝트 부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서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밤낮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지만 거대한 기업 네트워크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노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는 눈앞의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지훈이었다. 어디 계십니까?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서연은 그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사무실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지금 바로 제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해결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망설였다. 그를 믿어도 될까?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지훈이 말해준 주소를 향해 택시를 탔다. 택시가 멈춰선 곳은 서울의 중심부, 웅장하고 현대적인 마천루 앞이었다. KSA 그룹이라는 로고가 건물 꼭대기에서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보고 숨을 멈췄다. KSA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기업 중 하나였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건물 로비로 들어섰다. 지우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끔한 슈트 차림에 낮에 입었던 웨이터 유니폼과는 전혀 다른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따라오시죠. 한서연 씨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특급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인테리어의 사무실이 나타났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젊은 비서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보자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회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의 말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대표님,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흔들렸다. 그때 지훈이 그녀를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군요. 안녕하세요. 한서연 씨, KSA 그룹의 대표이사 강지훈입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다. 웨이터는 거짓이었나? 아는 사람을 돕는 중이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나? 그녀가 충동적으로 결혼한 남자는 사실 거대한 제국의 황제였다. 지우는 그녀를 한쪽 소파에 앉히고 그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다. 그는 능숙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넘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친절한 웨이터가 아닌 냉정하고 완벽한 비즈니스맨이었다. 당신을 방해하는 탑 건설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프로젝트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을 움직였죠. 그리고 제가 방금 그 은행의 회장과 통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당신의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주식은 이미 KSA 그룹의 소유니까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가 며칠 밤낮을 고민했던 문제들이 그에게는 단 한 통의 전화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당신의 자재의 납품을 막았던 업체들, 그들은 이제 당신에게 2배의 보상금과 함께 최고 품질의 자재를 제공할 겁니다. 아니면 그들의 미래는 없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도 제가 직접 경고했습니다. 지우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영향력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사회를 움직이는 숨겨진 권력자였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왜 저에게 당신이 웨이터라고 속이셨나요? 서연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저는 복수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갔습니다. 한서연 씨, 저는 탑 건설과 최민준에게 복수할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파멸시켰고 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저 역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죠. 저는 복수를 위한 완벽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의 강인함과 순수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순간 저에게는 최민준을 무너뜨릴 완벽한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를 이용하신 거군요. 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저는 당신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하고 당신의 능력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팀입니다. 저의 힘과 당신의 지혜가 합쳐지면 최민준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지훈의 말은 냉혹하면서도 솔직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연은 그의 솔직함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공개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운명을 함께할 동반자였다. 당신의 계획을 믿습니다. 강지훈 씨.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되찾고 오만함에 맞서 싸우는 거대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죠. 지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빛은 승리를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은 함께 최민준을 향한 첫 번째 방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눈앞의 거대한 정보의 산더미에 압도되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KSA 그룹의 비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그곳에는 최민준이 운영하는 탑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비자금 거래 내역, 위장기업 목록, 정치인과 연결된 부정한 로비 활동, 심지어는 몇 년 전 의문의 사고로 처리되었던 사건에 대한 미공개 보고서까지. 서연은 지훈이 건네준 태블릿 PC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관계망으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눈은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열정으로 빛났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KSA 그룹은 정보가 곧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힘을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은 건축가로서 그들의 프로젝트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숨겨진 그들의 비리를 캐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그들은 그날 밤 KSA 그룹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다. 서연은 건축 프로젝트의 재무 보고서와 설계도를 분석하며 민준이 자재 비용을 부풀리고 하청업체를 착취한 흔적을 찾아냈다. 그녀의 예리한 눈은 수많은 숫자와 도면 속에서
비정상적인 흐름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30% 이상이 부풀려졌어요. 그리고 이 하청업체들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서연의 분석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그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돈을 세탁하고 비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모두 부패한 거래의 결과물입니다. 지우는 서연의 분석을 바탕으로 그의 팀에게 해당 페이퍼 컴퍼니들의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서연은 그의 리더십과 냉철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이전에 보았던 친절한 웨이터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가 가진 또 다른 면모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최민주는 왜 당신 가족을 파멸시켰나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지난날의 기억 속으로 잠시 빠져들었다. 제 아버지는 작은 건축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미래 건축이라는 회사였죠. 아버지는 돈보다는 사람을 위한 건축을 추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정직하고 고든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탑건설이 아버지의 회사에 M&A를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부패한 방식을 알고 있었기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계약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핵심 기술자들을 빼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아버지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보여주겠다고. 서연은 지훈의 아픈 과거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분노와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아버지의 오만한 동업자에게서 모욕을 당했고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지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당신은 KSA 그룹의 대표가 되신 거군요. 네,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전 그들처럼 부패한 권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당신이 당했던 모욕이 그들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지훈의 말은 서연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지 한 개인의 복수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모든 정직한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정의를 향한 강렬한 열망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그들의 부패를 사회에 폭로해야 해요. 언론과 사법기관을 통해요.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게끔요.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사업이라는 분야에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해요.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지혜를 넘어선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 좋습니다. 당신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결국 그들의 눈을 가리고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할 테니까요. 그들은 함께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그녀의 건축 프로젝트를 방패 삼아 최민준을 유인할 미끼를 던졌다. 지우는 그녀의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며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최민준이 빠지도록 유도했다. 그들의 첫 번째 협업은 완벽했다. 그들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넘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팀이 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서연은 지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를 단순히 복수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 주었고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듬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한서연과 강지훈의 완벽한 방역 계획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최민준의 오만함을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기로 했다. 민준은 서연을 여전히 만만한 상대로 보고 있었고, 그녀의 프로젝트가 무너진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자신의 사업적 수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자신의 부패한 네트워크가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언론이었다. 지훈은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탑건설의 부패한 하청업체, 거래 내역을 일부 흘렸다. 그 정보는 곧 독립적인 탐사 보도 기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그들은 즉시 취재에 착수했고 탑건설의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아직 최민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탑건설의 이름이 부정적인 기사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최민준은 이 기사들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겨우 이런 걸로 나를 무너뜨리겠다고 웃기는군. 저런 기사 몇 개쯤은 돈으로 쉽게 막을 수 있어.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던진 두 번째 미끼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드림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사업 설명회를 열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녀는 기자들과 투자자들을 초청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최민준은 이 소식을 듣고 서연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네가 얼마나 우스워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마. 한서연. 최민준은 설명회 당일 앞자리에 앉아 비웃음을 흘리며 서연을 기다렸다. 마침내 서연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옷차림이 아닌 전문가의 강인함이 느껴지는 슈트 차림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의 프로젝트의 새로운 계획을 띄우고 차분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저희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현재 몇 가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난관을 극복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자리를 빌려 저희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했던 어둠의 그림자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말에 최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탑건설이 저희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비자금을 동원해 자재 납품을 막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래했던 페이퍼 컴퍼니들과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사법기관에 넘겼습니다. 장내는 술렁였다. 최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증거는 충분합니다. 최민준 이사님. 서연은 스크린에 탑건설의 로고가 찍힌 문서들과 그들이 동원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복잡한 그래프를 띄웠다. 이 모든 자료들은 지훈이 그녀에게 제공한 것들이었다. 서연은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최민준의 악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했다. 탑건설은 정직한 사업 경쟁을 방해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저희 프로젝트를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스크린에는 KSA 그룹의 로고가 나타났다. 최민준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KSA 그룹은 그가 평생을 경쟁해 온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그룹의 총수가 바로 자신이 무시했던 그녀의 남편이었다니. 바로 그때 강지훈이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슈트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서연의 옆에 섰다. 저희 KSA그룹은 한서연 씨의 드림시티 프로젝트의 혁신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비전을 높이 평가하고 그녀의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탑 건설과 같은 부패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KSA그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탑 건설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할 것입니다. 지훈의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최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오만하게 무시했던 웨이터가 사실은 거대한 제국의 총수였다. 그리고 그가 만만하게 보았던 여자 건축가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 완벽한 전략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언론의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강 대표님, 한서연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KSA그룹이 직접 나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했다. 저희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의 정의를 위한 싸움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최민주는 충격과 분노, 모욕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눈멀게 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은 이제 최민준의 심장을 향해 결정타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민준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그의 부패한 거래와 비윤리적인 사업 관행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은 이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탑 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그가 오랫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분노와 모멸감에 떨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한서연과 강지훈, 그 두 사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절대 이렇게 끝나지 않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파멸시킬 거야. 민준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사업상의 규칙이나 윤리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서연과 강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의 복수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가 여태껏 뒤처리하던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하던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에게 그는 서연과 지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언론을 이용해 두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비열한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 한서연이 자신의 회사를 파산시키고 다른 남자에게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 강지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KSA그룹의 대표 자리를 차지했다는 허위 사실들을 언론에 흘렸다. 저들이 언론을 이용해 나를 무너뜨렸으니 나 역시 언론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야. 가십성 기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신데렐라 결혼의 진실은 사기극. KSA그룹 대표의 숨겨진 과거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이름이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지훈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한서연 씨, 그들은 이제 우리를 이길 방법이 없으니 이런 비열한 수단까지 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절망적인 발악일 뿐입니다. 지훈은 서연을 안심시키고 즉시 KSA그룹의 홍보팀을 소집했다. 그들은 모든 언론사에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기자들과 언론사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KSA그룹의 IT 보안팀은 최민준의 사설 해커들을 추적해 그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최민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가십성 기사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사무실로 정체불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녀가 퇴근할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이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닌 그녀의 개인적인 안전 문제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연은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때 정전이 되면서 사무실 전체가 암흑에 잠겼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밖으로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한서연 씨 맞지? 최민준 이사님이 전해달라는 선물이 있어서 말이야. 그들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서연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부서지며 누군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손대지 마라. 그것은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직감하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힘과 기술을 겸비한 완벽한 싸움꾼이었다. 그의 주먹은 정확하고 빨랐고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남자들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는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다치신 곳은 없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서연을 품에 안고 그녀가 안전한지 확인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줬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가짜 결혼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고 남자들은 체포되었다. 지훈은 그들이 최민준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모든 것은 최민준의 지시였다. 그의 범죄 행각은 이제 더 이상 은폐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최민준은 이제 단순한 부패 기업가가 아닌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그날 밤 서연은 지훈의 옆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제 그들을 끝낼 때가 됐군요. 최민주는 스스로의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정의를 위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끝낼 최후의 일격.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 완전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최민준의 범죄 행각이 언론에 폭로된 후 그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눈멀게 했고 그는 모든 것이 음모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한서연과 강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기자회견이 그들의 마지막 일격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서울의 한 호텔 컨벤션 홀은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주는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둘러싼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 섰습니다. 강지훈과 한서연은 저의 오랜 경쟁 관계였던 KSA 그룹과 짜고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저는 무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준비한 서류들을 흔들며 그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호소했다. 기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때 강지훈과 한서연이 홀의 뒷문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당당한 걸음으로 기자회견장 중앙 통로를 걸어 단상으로 향했다. 그들의 등장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감히 너희가 이곳에? 최민준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지훈과 서연은 침착하게 단상 위에 섰다.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만함은 당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최민준 이사님, 당신은 아직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업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은 조용히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저희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당신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서연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최민준의 페이퍼 컴퍼니들과 관련된 모든 재무보고서가 띄워졌다. 이것은 당신이 부풀린 자재 비용과 비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돈이 당신의 정치 로비 자금으로 흘러간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료 하나하나를 설명하며 최민준의 부패한 행적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갔다. 최민준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건 모두 조작된 거야. 증거가 어딨어. 날 모함하지 마. 바로 그때 지훈이 그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그들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최민준이 서연을 해치라고 지시하는 목소리였다. 이것은 당신이 제 아내를 해치라고 지시한 음성 파일입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이제는 범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사업가로서의 윤리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음성 파일이 재생되자 장내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최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부패 기업가가 아닌 살인 청부까지 시도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지훈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오만함을 끝내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파멸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홀의 문이 열리고 사복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최민준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최민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훈과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이토록 완벽하게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장 큰 적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만이 흘러나왔다. 경찰들이 그를 끌고 나가는 동안 서연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해냈군요.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와 안도,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네, 해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홀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들은 서로에게만 집중했다. 그들의 앞에 놓인 길은 이제 더 이상 복수와 음모로 가득 찬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의 길이었다. 최민준이 구속된 후 세상은 빠르게 평온을 되찾았다. 그의 부패한 네트워크는 뿌리째 뽑혔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탑 건설은 파산 절차를 밟았고 최민준의 오만함이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서연은 언론과 건축업계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KSA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순조롭게 재개되었고 그녀는 정직함과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서연과 지훈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들의 관계였다. 최민준과의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의 동거 생활은 기묘한 침묵 속에서 이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랬듯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지우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녀가 차린 음식을 먹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그들의 눈빛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업 파트너가 아닌 진정한 부부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밖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빗소리만 들려왔다. 그때 지훈이 그녀 옆에 와서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보고 있는 책의 제목을 읽었다. 서연은 책을 덮고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저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는 것도, 계속하는 것도. 그의 말은 그녀에게 모든 선택권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감정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서연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순간에 나타나 그녀를 지켜주었고 그녀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었다. 처음에는 당신을 복수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어요. 당신도 저를 이용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서연의 말에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제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정직하고 용감하며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합니다.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한서연 씨,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였지만 그녀의 앞에서는 가장 솔직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안도가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다. 계속해요. 우리 이 결혼을 계속해요. 진짜 부부가 돼요. 그녀의 말에 지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포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진정한 사랑의 포옹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방에 머무르지 않았고 한 침대에서 함께 잠을 청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며 평범한 신혼부부처럼 행동했다. 서연은 지훈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지훈은 그녀의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을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나누며 진정한 부부로 거듭났다. 서연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옆에서 잠든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셔츠 차림의 완벽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모습의 남편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사랑해요, 강지훈.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그녀의 말은 지훈의 꿈속으로 스며들었고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를 더 꼭 안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가장 현실적이고 진실된 것이었다. 한서연과 강지훈의 진짜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의 첫 번째 결혼이 분노와 충동의 산물이었다면 두 번째 결혼은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서약이었다. 그들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초대했고 그들이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승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가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인생을 구원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약속이었다. 결혼식 후 그들의 삶은 평온하면서도 열정으로 가득 찼다. 서연의 드림시티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 중 한 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명성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축을 계속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항상 지훈이 함께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께 구상하고 있었다. 단순한 건물 건설을 넘어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센터를 짓는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는 서연의 따뜻한 건축 철학과 지훈의 기업가적 비전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서연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아름답고 안전한 공간을 설계했고, 지훈은 자신의 그룹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 프로젝트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지훈 씨,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공간이 될 거예요. 당신이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던 것처럼요. 서연은 설계 도면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당신이 제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복수 이상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제가 가진 힘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밤늦게까지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웨이터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솔직하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 앞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서연 역시 그에게서 어떤 가면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서연이 처음 맞선 자리를 가졌던 레스토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이제 그 레스토랑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었고, 간판은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만약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연의 질문에 지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글쎄요, 아마 우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 모든 모욕과 분노가 우리를 만나게 한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저는 당신이 그 순간 느꼈던 모욕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저에게 데려다 주었으니까요.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날의 기억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은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빛나는 존재를 만났다. 그리고 그 빛은 그녀의 삶을 밝히고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오만한 남자에게서 모욕을 당한 여자가 충동적으로 결혼한 웨이터가 사실은 거대한 기업의 총수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손을 잡고 악을 물리친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에게서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서연은 지훈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익숙한 향기를 맡으며 자신의 심장이 평화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함께 존재함으로써 충분했다. 그들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필연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인생의 가장 완벽한 조각이었고 함께함으로써 완전해졌다. 그들의 새로운 프로젝트, 미래교육센터가 완성되던 날, 서연은 지훈과 함께 건물 옥상에 올라섰다. 아래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끝없는 미래를 향해 계속될 것이다.